안녕하세요. 대기업 퇴사 후에 춤추고 자유로운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진유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 애착 인형 골댕이와 함께 퇴사 시그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퇴사를 떠올리게 되면 번아웃에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저만의 번아웃에 대한 정의를 생각해 봤는데요. 번아웃은 내가 하기 싫은 일을 계속하고 있는 내 자신에게 화가 나서 내 몸과 내 영혼이 분리되어서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퇴사 생각을 할 때 딱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다. 일단 그 힘듦이 어디서 오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 그냥 너무 힘들어. 근데 이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왜 힘들까 계속 들여다봐야 되는데, 대기업 퇴사하기 이전 직장에서 되게 한 6년 정도 오래 다녔단 말이죠. 근데 그 회사에서도 제가 퇴사할 때 왜 힘들까? 나는 이 일이 도무지 나에게 맞지 않아서일까? 아니면 내가 주위 사람들의 어떤 발리데이션, 인정을 원하나? 이런 생각도 했고요. 근데 뭐가 됐던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꿈이 있잖아요. 그 꿈을 수행하지 않고 있는 내 자신한테 좀 실망하게 된달까? 좀 화가 나는 순간들이 되게 많았어요. 나는 갓 대학을 졸업한 친구들이나 중고등학교에 가가지고 동기부여 관련한 강의도 하고 취업 관련한 강의도 하고 하면서 진짜 너가 열정적인 거, 진짜 너가 좋아하는 거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냥 그 두려움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걸 하다가 굶어 죽을까봐, 내가 원하는 걸 하다가 진짜 불안정한 삶을 살게 될까봐, 내가 원하는 거를 무모하게 저질렀다가 내 삶이 갑자기 진짜 페인처럼 바뀌어버릴까봐 그런 걱정들 있죠. 저는 그런 걱정들이 되게 심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삶을 버려버리면 나 진짜 길거리에 나가는 거 아닌가? 라는 비현실적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퇴사하기 직전이 가장 두렵고 퇴사를 얘기하는 순간이 가장 두려운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은 되게 두려운 순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두려운 순간들이 가끔은 정말 옳은 결정일 때, 나한테 너무 옳은 결정이어서 두려운 순간들도 되게 많은 거 알아요? 저는 바로 전 직장 퇴사할 때 그랬고, 그 전전 직장 퇴사할 때도 너무 두려웠어요. 근데 전전 직장 퇴사하고 나서 그 다음 회사에서 너무 좋은 동료들 만나고 또 새로운 이 방산업계에서 일을 해보고, 제가 이런 밀리터리랑 관련한 일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을 못했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그런 어떤 의리 같은 기업 문화라든지 이런 게 전 너무 좋았고, 어쨌든 그런 기업 문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된 것도 제가 이전 직장을 퇴사하지 않았으면 절대 몰랐을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두려웠던 퇴사였지만 결국에는 했고, 그 이후에 정말 나에게 더 큰 선물이 주어졌구나 라는 경험이었거든요. 또 하나 더는 전전 직장이 쿠팡이었어요. 제가 전전 회사가 발음이 너무 어려우니까 제가 쿠팡에서 퇴사하고 그 다음 회사 들어가기 전에 한 달 정도 텀이 있었는데, 그 다음 회사는 하나시스템 방산 부문이에요. 이제 지금 다 퇴사했는데 뭐 얘기해도 되잖아. 가기 전에 제가 한 달 정도 여유 시간이 있었던 거죠. 제가 그때 호주랑 뉴질랜드 여행을 다녀옵니다. 근데 그 호주랑 뉴질랜드 여행도 진짜 극도로 겁이 나는 거예요. 일단 혼자서 하는 여행이 너무 오랜만이기도 했고, 호주가 비행기가 한 10시간 걸리나? 뉴질랜드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인종차별도 심하다, 또 범죄가 일어나면 뭐 어디서 어떻게 죽는지도 알 수가 없다, 경찰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CCTV도 없다, 이러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두려움을 무릅쓰고 호주랑 뉴질랜드에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근데 너무너무 좋았던 여행이었어요. 너무 이제 리프레싱하고, 제가 호주에 정말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만나고 그 친구 집에서 지내면서 시드니에서 진짜 사는 사람처럼 지내도 보고, 그 친구의 부모님이 퍼스에 있어서 또 연말이라 그 친구 부모님이랑 또 친구들, 가족들, 지인들 만나러 퍼스에 또 가고, 또 저 혼자서 뉴질랜드도 가고. 근데 그 뉴질랜드 여행에서 제가 영감도 너무 많이 받았고, 뉴질랜드에서 그래서 또 유튜브도 시작을 하게 됐고, 그래서 제가 너무 두려웠던 선택이었지만 너무 좋은 일들만 일어났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두려운 선택을 해야지 나에게 무언가 좋은 일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그 깨달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시스템 방산부문 퇴사할 때도 퇴사해야지 이런 생각을 한 3개월 때쯤부터 했던 것 같아요. 원래는 제가 쿠팡도 6년을 다녔지, 그리고 제일 첫 직장도 2년 이상 다녔지, 저는 쉽게 이직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쉽게 퇴사한 사람도 아니고, 퇴사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시스템 방산은 제가 채용이라는 일을 그래도 프로페셔널하게 하고 있었던 만큼 제가 추구하는 어떤 가치관이 있는데, 그 가치관과 살짝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나와야겠다, 어차피 나와 맞지 않은 회사라면 빨리 나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근데 직장 동료들이 너무 좋아서 그 퇴사 노티스도 3개월 차 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팀장님이 잡아서 또 저도 동료들도 뭐 어디가 가지 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정에 이끌려서 3개월 정도 더 다니게 됐고, 그래서 이제 제가 6개월 다니고 나오게 되죠. 제 초창기 쇼츠들을 보시면 아실 텐데 제가 한 초반 3개월 동안은 거의 뭐 아침 8시에 가서 밤 10시, 11시에 퇴근한 적도 되게 많았고, 근데 꼭 제가 야근한 날에는 팀장님이 집을 일찍 가요. 그래서 제가 야근한 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알아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직장 동료들 덕분에 한 3개월은 더 일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이제 퇴사 시그널이 왔냐, 그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이 퇴사 시그널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퇴사 결정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그 더글로리의 기상캐스터 박연진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진짜 하루하루가 너무 고단해. 제가 딱 그걸 느꼈어요. 이 하루하루가 너무 버텨내는 것 같은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출퇴근길에 죽기라도 하면 나 진짜 너무 억울할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일단 첫 번째 퇴사 시그널이었고, 두 번째는 제가 점점 아무 생각 없이 일을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삶을 살아가고 있고 내 일상이 엄청 단조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잘 웃지도 않고 어떤 감정인지도 잘 모르겠고 제 몸과 영혼이 슬슬 더 분리되는 느낌이 확실하게 들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퇴사를 해도 제가 먹고 살 수 있을까라는 그 계산기를 때리고 있는 저를 봐요. 늘 거의 매일 아침마다 계산기를 때리고 있어요. 내가 요 정도 금액이면은 내가 어느 정도 몇 개월치를 잡 없이, 어떤 직장 없이 내가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그 계산을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퇴사할 때 하나시스템 연봉 협상이 되게 늦어져가지고 제가 2024년도 연봉으로 계약을 하고 들어왔는데 2026년도예요. 상황에서 봤던 임금보다 훨씬 깎고 들어갔고, 그런 와중에 제가 한 6개월 정도 일을 하긴 했지만 정말 몸을 다 갈아 넣어가지고 3개월 동안 17명이 오빠에 사인을 하고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팀장님도 이제 곧 연봉 협상이 타결이 될 것 같으니 이거 연봉 협상 되는 것만 받고 나가라 라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제 하루하루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그만두고 나오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연봉이 다 소급이 돼가 나오긴 했는데, 솔직히 나오고 나서 약간 내가 한 달만 버텨서 그 연봉이랑 근로장려금인가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거를 받으면 내 생활에 좀 더 도움이 됐을 텐데 그걸 받고 나올 걸 이라는 후회를 아주 한 1시간 정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무색하게 제가 회사하고 한 달 동안 이 보낸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벅차게 행복한 거예요. 이거는 가격을 매길 수가 없어요. priceless.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계절이 무더위가 있는 한여름이에요. 근데 딱 장마가 다 그치고 난 다음에 오는 이 폭염, 전 이 폭염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좋아하는 이유가 이 습한데 스터피한 그 바람도 전 좋고, 매미 소리, 그리고 울창한 초록색 잎들, 나무 잎사귀들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는 것도 너무 좋고, 파란 하늘에 뭉게구름, 그리고 이 가득한 흙내음, 전 이게 너무 좋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원래 같았으면은 바로 에어컨을 틀 텐데 오늘 환기를 한번 싹 하고 싶어가지고 문을 다 열고 거실 마룻바닥에 앉았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행복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그 무더위 한여름이었던 거예요. 근데 생각해봐요. 제가 회사에서 한 달을 더 버텼으면 이 기쁨을 만끽할 수 있었을까? 아니요. 전 이제서야 내가 조금 차분해지고 있고 나의 이 nervous system, 교감신경이라고 하나요? 나의 교감신경이 조금 차분해지고 있고 regulated 되고 있다는 걸 이제서야 느끼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한 달을 더 하고 8월부터 쉬기 시작했다. 그러면 저는 이 감정 못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너무 행복하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된 영감의 원천은 어디냐면, 그 인스타 릴스를 딱 켰는데 할머니 분장하고 나오시는 그 개그맨 있어요. 그분이 PD인지 앞에 계시는 분이 할머니 저 번아웃이 너무 심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할머니가 이 씨발 너 아직도 안 그만뒀어? 하는 그 영상을 보고 너무 웃겨가지고, 그러니까 번아웃이 그만둬야 없어지는 거예요. 번아웃이 왔다고 해서 그냥 버티고 그래 조금 있으면 지나가겠지, 369인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회사에 3년 일하면은 뭐 권태기인가 그런 게 오고 6년째 또 이직 본부가 오고 막 이런 거 얘기를 하던데, 제가 그렇게 해봤거든요. 쿠팡에서 그렇게 버텨봤어요. 근데 번아웃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다른 회사로 이직한다고 해서도 사라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만두시고 나에게 맞는 직업을 찾는 것이 더 본인의 정신건강에 좋다. 우리 이지스들 정신건강에 좋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근데 물론 경제적인 대비는 꼭꼭 필요하죠. 뭐 어떤 친구들은 한 1억 정도 모으면 그만두고, 어떤 친구들은 몇 천만 원 있으면 그만두고, 이런 본인들의 기준이 있잖아요. 내 생활비 패턴, 내가 고정적으로 나간 지출 이런 것들을 꼼꼼히 다 분석해 보시고, 그러고 나서 내가 한 1년 정도는 어떠한 수입 없이도 연명할 수 있겠다
나오겠다라는 판단이 쓰면 나오시면 됩니다. 저는 1년도 되게 불안해가지고 3년은 제가 일 안 하고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돈을 모아놨고 그래서 나오게 됐어요. 마지막으로 번아웃이 왜 오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것과는 별개로 내가 너무 이 생산적인 것이라는 그 테마에 갇혀있진 않는가라고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애초에 왜 사람한테 생산적이다라는 표현이 붙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긴 하지만, 저는 기계가 생산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사람이 생산적이어야 한다? 이거는 진짜 인간을 하나의 부품 그 이상 그 이하로도 보지 않는 자본주의 시장에서의 표현이죠. 그렇다고 자본주의를 싫어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본주의든 어떤 경제 체제든 모든 것은 다 장단점이 있고요. 어쨌든 본인이 늘 오늘 하루 생산적이었는가? 라고 되물어보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본인에게 아주 해로울 수 있다. 그것이 본인에게 번아웃을 일으키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의 하루는 돌아오지 않고 여러분들의 이 하루는 너무너무 소중하고요. 그 하루를 여러분이 싫어하는 일로 채우면서까지 꼭 그 일을 해야 하는가 되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신건강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 귀중한 것이고요. 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이유는 저도 우울증을 겪었던 사람이고 아주 극심한 우울증에 걸렸던 사람으로서 정신건강이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무언가 본인에게 인생에서 우울증을 유발할 만큼 큰 상실이라든지 어떤 큰 일이 생겨났을 때 일로 도피를 해요. 워커홀릭이 돼요. 근데 그러다 보면 결국 처리하지 못한 감정은 계속 불쑥 올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이나 나를 고되게 하거나 나의 몸을 힘들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자기 학대하시지 마시고 자기한테 친절해지시는 법을 꼭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몸 어딘가가 분명 아플 거예요. 회사 생활 하면서 굉장히 많이 아픈 사람들 있죠. 그게 큰 병이 아니어도 감기, 알러지, 무슨 염증, 무슨 뭐염 이런 거 생긴 사람 되게 많죠. 그게 인간이라는 게 이렇게 원래 아픈 존재인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인간이라면 어쩔 수 없이 병에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의 환경과 자기의 믿음을 잘 구축을 해놓으면 건강하고 쾌적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이지스들도 이 퇴사 시그널 3가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좋은 결정, 현명한 결정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말은, 왜 회사에서 인간관계 때문에 저 사람이 싫어서는 퇴사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건 진짜 맞는 말 같아요. 저는 뭐 누군가가 싫어서 퇴사한다 이건 진짜 없었긴 한데, 꼭 이제 주위에 보면 누군가 싫어서 퇴사하면 그 사람이 나가는 순간 또 그 사람도 다른 데로 이직하거나 이런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간적인 뭔가 바뀔 수 있는 그런 거 말고 그 일의 본질, 그리고 내 하루의 루틴, 그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싫어하는 사람이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 회사 전체의 어떤 문화다, 컬처다 이러면 다시 생각해 보긴 하셔야겠죠. 제 애착 인형 골댕이에요. 이케아에서 갖고 왔어요. 근데 저 너무 추천해요. 무슨 100% 수면 코튼 애착 인형도 써봤는데 그것보다 이 이케아 얘가 엄청 부드럽고 귀엽고 딱 크기도 제가 안았을 때도 뽁딱하고 그래서 아주 잘 쓰고 있답니다. 이런 자유로운 삶, 따뜻하고 편안한 삶 관심이 많으시다면 그런 삶을 꾸려나가는 이즈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러면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바이.